네, 이번 순서는 콕콕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심종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이제 또 남자분이시고 그래서 스포츠 좋아하시고 또 올림픽도 즐겨 보시죠? 네, 네.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날씨도 더운데 지금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펜싱도 재밌게 봤고 양궁도 재밌게 봤고 뭐니 해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축구 보셨어요, 간밤에요? 예,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멀쩡하게 오셨어요? 자세히 보면 조금 개슴츠레 보이세요. 상태는 안 좋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다들 고생이 심하실 건데요. 날씨가 무덥다 보니 여성들이 노출이 점점 심해지고 남성들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재미 또는 호기심으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런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더불어 한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던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 네. 두 분께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사례 들어갑니다. 아유, 오늘 뭐 이거, 아유, 나 혼자 보기 아깝구만. 아유, 이거 좋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예? 왜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제 사진 찍으셨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저 그냥 본 건데요, 사진 이거? 아, 지금 방금 제 사진 찍으셨잖아요. 아니, 제가. 줘보세요, 줘보세요. 아니, 제 사진 찍으셨잖아요. 아니, 남의 핸드폰을 왜? 줘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아니, 왜? 최 사진은 전철을 타고 가던 중 맞은편 앉아있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도도애를 발견. 호기심에 도도애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나는 바람에 승객들에게 발각되고 만다. 사진에는 도도애의 얼굴은 없고 어깨 이하에서부터 몸 전체가 촬영돼 있었다. 또 옆좌석 사람들까지 함께 촬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전철 안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도도애는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자리를 떠났다. 최 사진은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이게 저 지하철에서 이제 여성의 어떤 그 특정 부위를 좀 찍은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소식 종종 접하잖아요. 그래요. 네.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전 재연만 했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지거든요. 미안해요. 기분 나빴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을 나쁜 사람 된 네,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최 사진과 같은 사람은 정말 마땅히 처벌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름도 최사진이에요? 예, 최근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예, 화장실이나 목욕탕 집안에 있는 어떤 사적인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인데 버스, 지하철, 길거리 같은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오늘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먼저 관련 법조항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14조 2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등 하는 전시 상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저희들이 아까 이제 그 사례를 우리가 재연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에 최사진은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검찰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최사진을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많은 여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보로 제출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최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말이 돼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예. 뭐 얼굴도 안 찍히고 목 아래로만 이렇게 신체가 다 찍혔다고 하면 이건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검찰에서 당연히 기소를 항소를 했을 것 같은데요? 사진이 잘 안 나왔나요? 초점이 나갔나? 왜?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법원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그 촬영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해서 노출된 신체 부위라도 무조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1심과는 달리 최사진에게 유죄를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의 경우에도 이 사례의 경우에는 사진에 피해자 얼굴은 안 나왔습니다. 피해자 얼굴은 없고 어깨 이하 몸 전체가 촬영되어
있으며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촬영된 사실, 그리고 치마도 아주 짧은 것이 아니어서 노출된 부위는 종아리 및 허벅지 일부에 불과한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다거나 처벌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을 주목해서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성적 수치심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최사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검찰에서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고 최사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인정이 된다면은 정말 이거 되게 애매한데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탈 때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촬영을 하면 이게 다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작용돼서 무죄가 선고되는데.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또 이거 적극적으로 내 몸이 찍혔는데 막 이렇게 당사자가 가가지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 판결만으로 해서 법원이 공공장소의 여성의 신체 부위의 촬영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2008년도에 나온 사례인데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반면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그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버스 예.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이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이대다가 문제가 된 경우인데 네. 사진을 찍은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라서 언론에 교장 크게 선생님이요? 화제가 됐던 적이 네, 있죠. 화제가 예. 될 만하네요. 예, 네. 법원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노출을 숨기기 위해서 몸을 가리고 있었으며 촬영 직후에 항의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 자리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다는 점, 불과 30cm의 거리에서 허벅다리 부분을 정면으로 촬영했다는 점, 네. 그리고 허벅다리만 부각시킨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유포까지 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감지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뺏으려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또 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보니까 뭐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깜빵에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깜빡. 그러니까 우리 네. 학생들 그렇게 왜 이렇게 학생 다리를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교육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학교 운영만 잘하시면 되는데. 네. 자, 하여튼 뭐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가 유죄고 무죄인지 참 이거 판단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사례도 유죄와 무죄가 나눠진 것 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성들 자신이 원해서 노출한 신체를 상대의 허락 없이 몰래 찍고 상대의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느껴서 고소를 한다면 처벌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휴가철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에서 장난이나 흥미삼아 촬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소한 장난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남성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아유, 우리 저 남성분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착한 남성들까지 오해를 받고요. 특히 저는 지하철 가끔 타는데 네. 정면에 이렇게 좀 약간 짧은 치마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전 딱 앞에 있으면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휴 이러면서. 진짜요? 예. 이 그래요? 오해를 아예 안 받으려고요. 근데 또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또 오해를 과도하게 안 받으려고 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좀 남성들한테도 되게 불편하겠다는 네, 생각이 저희도 또 불편한 게 뭐면요. 네. 요 남성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 여자분들이 꼭 이렇게 가방으로 가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는 잽싸게 그걸 역전해서 가버려요. 혹시라도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요? 제가 빨리 이렇게 막 역전해서 가면은 저는 뭐 상관없으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네요. 예, 씨. 이렇게 살아야 되는 예. 남자들도 불쌍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고의적으로 찍으신 분들은 참 나빠요. 우리 요즘 핸드폰에 보면요. 네. 카메라가 소리가 안 나고 무음으로 나오는 찍을 때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범죄를 더 만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당했다 그러면 주위에 이제 재건 시위 같은 정의롭고 착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일단 청하시고 그런데 그분들도 도와주지 않으시면 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철 수사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하세요, 상은 씨. 그리고 네. 남성분들 그런 사진 찍는 분들 제 주먹을 찍으세요. 주먹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예. 오, 오늘 굉장히 정의로우신데요? 예.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사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때 엄청난 사회적 이슈이며 지금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예. 자, 여러분,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다 같이 건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를 위하여! 건배! 네. 자, 다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원샷해요, 원샷. 네. 우리 저 선생님 왜 안 드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셔요. 그래, 마셔. 자, 그리고, 우리 저 교장 선생님께 한 잔 좀 따라드리세요. 자, 네? 우리 이지조 제가 선생님께서. 따라드리라고요? 아유, 우리 저 이지조 선생님이 또 우리 여자 선생님 대표로 저 따라드려야지. 꼭 예. 제가 따라드려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한 잔 따라드리는 게 뭐 어려워요? 자, 빨리 따라드려. 선생님께서 그냥 따라주셔도 되는데 제가 꼭 따라드려요. 아이고, 또 여선생님이 또 이렇게 따라줘야 또 술 맛이 좋잖아. 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술 따라본 적 없거든요. 네. 아니. 그냥 안 따르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내 교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내 말을 지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예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시면 이거 성희롱 아니에요? 성희롱? 저도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네요. 지금 네. 술 한잔 따르는 게 성희롱이네. 이 사람이 진짜 이거 학교 생활. 아니, 이 정도면 성희롱이죠. 학교 생활 이거 이런 식으로 네.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 초등학교의 회식 자리에는 여교사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함께했고 술병을 건네받은 교장은 교사들에게 소주를 한 잔씩 따라줬다. 교장이 건배를 제의하자 남자 교사들은 잔을 비웠지만 여교사들은 잔에 입술만 댄 채 잔을 내려놨다. 그때 교감 김희롱은 여교사들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 선생님에게 한 잔씩 따라드리라고 여교사들을 재촉했고 여교사 중 2명은 마지못해 교장에서 술을 따르게 되었고 나머지 1명 여교사 이지조는 끝까지 술잔을 따르지 않았다. 술잔을 따르지 않은 여교사 이지조는 교감 김희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교감 김희롱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일까? 네. 참, 저도 남자라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그런 성희롱 그래요. 사건이네요. 뭐 이 정도 수위는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네.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수치심을 조금 느끼더라도 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쉬쉬해서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정도의 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사례와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지만 여성들이 직장에서 부하나 약자라는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고 불쾌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게 다 좀 비슷한 용어 같은데 어떻게 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안에서 다루는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몇 가지 법률의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요.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 관련해서 성적 운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네. 그리고 상대방이 성적 운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근데 솔직히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남자분들은 술 잘 따라주고 서로 마시잖아요. 근데 여자라고 해서 이게 술 따르는 게 싫다 이러면 본인 스스로 여자 자체가 자기를 성차별하는 게 아닌가요? 동료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따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만약에 싫어하면은 윗사람도 안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옳은 생각이긴 한데 일단 여성이라는 약자라는 지위 어떤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는 업무상에 거부하게 되면 형식적이나 뭐 실질적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 관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재건시 생각처럼 그렇게 뭐 쉽게 판단하실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근임 씨가 굉장히 정의롭고요. 막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저희가 예. 지금 다 당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예, 네. 맞아요. 네, 사실 이 사례를 봤을 때는요, 여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하기 싫은 건데 그러니까요. 강압적으로 시킨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예, 사례에서 여교사 이지조, 이름 그대로 지조 있는 분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교감 김일홍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되는군요. 교감 네. 선생님의 입장은 또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그냥 다 같은 동료기 때문에 한 잔 따르라고 그냥 이렇게 한 그냥 것뿐인데 분위기를 이렇게 잘 만드는 차원에서. 남자분이 따르는 거나 여자분이 따르는 거가 다를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술을 받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는 것은 예의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반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이 부당하면서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다 제기를 했습니다. 네. 예, 다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고 성희롱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지 주관적인 시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에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실제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예. 그 법원은 교감 김일홍의 발언에 대해서 여교사들이 교장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는 성적 의도보다는 술을 받았다면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또한 나머지 술을 따른 2명의 여교사가 불쾌하게 생각했거나 성적 교록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같은 결론이 났고 여성단체에서는 법원이 성희롱의 객관적 기준만을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의 감정을 외면했다고 해서 강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이번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네. 실제로 좀 비슷한 사례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장 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로 카드회사 지점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사랑한다, 집에 비어있으니 놀러오라고 수차례 말하고 근무 시간에 갑자기 끼얹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부하 직원을 면담하는 도중에 목, 어깨, 가슴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농담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이거는 성희롱이죠. 그냥 추행인데요, 추행. 네, 이건 그러니까요. 성폭력이고요, 이거는. 네. 이거 만약에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면 예.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예,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달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예,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에 성희롱 확인이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징계 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한 사람이 공공기관 종사자나 종사자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기관 장에게 징계를 공고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사항 카카오톡으로 들어와서요. 잠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카톡. 네,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앞서서 직원 MC께서 좀 네, 제가 질문을 짚어주시긴 했죠. 했는데요. 드렸었죠. 예,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다시 정리하면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운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이고 성폭행은 폭행 협박으로 분열을 강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성폭행, 성추행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된 성적 운동으로 폭행 협박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이 아니라 인사상 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직장 내 혹은 뭐 일반 생활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희롱과 관련된 쟁점들 살펴봤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해서 성적인 운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면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는 회식 자리에서 앞으로는 저 혼자 그냥 술 따라서 먹겠습니다. 이연애 네.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콕콕 생활법률 심종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